자, 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명품 토지 중개 실무 백문백답 파트 2. 땅의 건축 가능 여부가 토지 중개를 좌우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자,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은 개발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이렇게 해볼게요. 손님이 와서 얘기합니다. 좀 투자할 만한 땅을 찾아. 그러면 어떤 땅을 보여줄지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죠. 그럴 때 일단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를 막 갖다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계약을 시키는데 이 땅값이 안 오르거나 아니면 떨어진다면 그 손님과 여러분은 영영 빠이빠이가 됩니다. 최소한 나중에 너 이런 땅을 나한테 왜 한 거야? 그럼 내가 볼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거를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신뢰했고 정부 정책 공공부문의 발전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이 얘기를 보여줘야 되니까 일단 어떤 특정 지역의 개발 계획을 알 수 있느냐. 그래야지만 이 지역이 계획에 따라 개발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어떤 지역이 개발됐다면 이 지역은 그에 따른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죠. 선계획 후개발 따라해 보세요. 선계획 후개발. 이 여섯 자는 이 여섯 자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각인돼 있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 지역이 개발됐다면 먼저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계획을 모르고 무조건 투자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에요. 다시요. 이거는 너무 막연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계획을 알면 개발될 때를 알죠. 자,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에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을 다 보면 그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획이 있었다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 대해서 국토의 개발은 선계 후개발이다. 국토종합계획을 필두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현재 광역계획권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비롯해서 부산권, 대전권, 대구권, 광주권,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거대 광역계획권 내부의 각각의 특강시군들은 자기들 지역의 개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것 중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뭔가 확정적으로 보면 이때부터 땅값이 뜁니다. 그리고 이런 게 뛸 때쯤에는 이미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투자기는 너무 먼 당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데가 조용히 있을 때 내가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기 나오는 기본계획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보고 이에 대해서 관리계획이 움직이는 걸 보고 수익을 그때 만들어야 돼요. 관리계획이 딱 나올 때 되면 이미 올랐어요. 기본계획을 보고 투자한다면 관리계획 나와서 올릴 때 여러분은 출구 전략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엔 뭐가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은 토지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과 밑에 보면 여러 가지 공원 녹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도시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좀 어렵지 않게 쉬운 아주 심플한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토지용 계획이나 이 공간구조에 대한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계획을 보면 토지용 개발 관한 사항이 나올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토지를 왜 이용합니까? 인간이 쓰려고요. 어떻게 쓸 거냐? 여기다가 제조시설을 만들고 공장을 움직일 거냐? 아니면 사람들 거주하는 주택으로 쓸 거냐? 이런 땅들 우리가 쓰기로 계획을 잡고 개발한 땅을 시가지라고 해요. 그러면 시가지 이하 나머지 안 쓰는 땅들이 또 생겨요. 그럼 안 쓰는 땅들은 비시가지라고 합니다. 물론 비시가지는 개인들이 쓰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씁니다. 공장도 짓고. 그러나 도시계획의 계획적 개발은 안 해요. 다만 행위점만 둬서 개발의 정도를 어때요? 난도를 좀 정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땅들에 대해서 비시가지라고 하는데 이런 비시가지는 나중에 우리 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인덕원역에서 이쪽 표는 시가지고 저쪽 표는 비시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논밭이 있고 그런 데는 시골 전경이죠. 그런데 그런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시가지가 된다면 거기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들어간 땅을 시가와 예정용지라고 합니다. 그럼 시가와 예정용지를
시가지로 바꿀 때 그냥 시가지대 이렇게 안 세워요. 여기는 인구 얼마가 사는 시가지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토지는 몇만 평을 개발하고 거기에 주택 공급을 위해서 아파트가 몇 세대가 들어서고 평형은 뭘로 한다. 이런 계획이 다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에는 주민이 3,000명 사는 도시를 만든다. 이런 걸 만든다고요. 그거를 보면 여러분이 어디가 개발될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오게 되는 기본계획을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이런 얘기 볼게요. 예를 들면 그린벨트가 해제됐어요. 그랬더니 신도시가 들어와요. 요즘 얘기하는 3기 신도시 그리고 오늘 발표한 광명시흥 주택 공급계획 이런 데는 시가와 예정연지고 그에 맞게 개발한다는 얘기가 이미 다 확정돼 있었어요. 그런 데다 여러분이 중개를 했다. 그럼 개발장구역 땅을 샀는데 이 땅을 싸게 샀더니 나중에 해제되면서 수용 보상이 좀 넉넉히 나와서 이득이 남았다. 그 손님과도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 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거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계획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우리 직원들을 처음 뽑으면 뭐를 시키냐면 업무를 배정해서 지자체 홈페이지나 국토부 농림수산부 산림청 법규 개정이나 뉴스나 거기 고시공고문 계속 올리라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얘기를 보다 보면 이런 게 막 나옵니다.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여기 뭐 협의했다. 아니면 과천시에서 뭐뭐 했다. 이런 선 계획이 수립되는 내용들 그리고 계획에 관련에 따라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부 법령이 들어가는 것들이 다 고시공문에 떠요. 그거를 자세히 읽어보면 어디가 뜬다, 어디가 계획이 없다 이걸 알죠. 다시 보겠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상담을 해요. 교수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데가 뜬다고 합니다. 이런 데 뜨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쭉 검토를 해보고 거긴 아니고요. 그 지도상으로 시계 방향으로 2시 방향으로 한 15km 올라가면 거기에 어떤 리가 있는데 그쪽에 투자를 하시죠. 얘기를 해요. 그럼 얘기합니다. 교수님 이 동네 잘 아세요?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해당 지자체 도시규모계획 보면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밸런스를 맞춰보면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또 선계획의 후 개발의 모습도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동네가 뜬다. 그랬더니 그 옆에 가서 빌라를 왕창 받아왔어요. 사왔습니다. 빌라 2개 찍었는데 잘했죠? 갭 투자했습니다. 한숨이 나와요. 왜? 이 동네는 화성에 보니까 주택 부족 지역이고 원주민들 주택 공급을 위해서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의 예정지를 정하고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저가주택을 다량 공급하는데 그 옆에 빌라가 지금은 주택이 부족하니까 그 빌라가 인기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다량주택이 한 2,000세대 들어오면 화성시 주민들이 그걸로 다 들어갈 때 빌라 같은 건 인기가 없죠. 이런 거는 뭐예요? 개발계획과 내가 투자한 상품이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충돌이 나는 겁니다. 이런 건 투자하면 안 되죠. 거꾸로 이런 게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보니까 여기는 앞으로 개발됩니다. 그래도 옆에 빌라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잘했다고 합니다. 왜? 여기는 시가와 예정지의 개발계획이 산업단지를 지정한다. 이런 축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엄청나게 많은 노동인력이 거기 출퇴근하는데 인근에 집이 부족해요. 그럼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빌라 같은 거 받으면 회사에서 어떤 관사 개념으로 세도 없고 이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세가 오르고 가치가 더 보완이 돼서 상호 호환이 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기본 계획에 나오는 선계획 후개발 그리고 개발의 발전 방향이 뭐다 이거 읽어보는 거 필요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기본 계획 보면 초등학교를 새로 진다. 8개밖에 없는데 9개를 만든다. 그럼 하나가 어디 생기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경기도 파주 같은 데는 병원이 종합병원 하나지만 앞으로 5개를 만든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걸 여러분이 해석하는 것이 토지를 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땅의 가치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선계 구개발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가 계획을 꼭 봐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